네, 지금부터 2023년에 기출되었던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특수체육론 과목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그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험 내용 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간단하게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한 뒤에 이 특수체육론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번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체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수 과목이죠. 우리 앞서서 영상을 촬영했던 7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 중에 뭐 생체나 전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선택을 하면 됐고요. 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나 아니면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각각에 해당하는 필수 과목을 한 과목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중에서 7개 중 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체육론을 시험 보는 그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마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쪽과 관련해서는 관련 직종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학부 과정에서 특수체육이나 아니면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특수체육론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2개로 나뉘어 있어요. 특수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수체육의 개요, 그리고 이런 특수체육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장애 유형별 체육지도 전략, 크게 2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수체육의 개요 챕터에서는 특수체육의 의미,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정과 측정 도구, 특수체육 지도 전략,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세부 항목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챕터인 장애 유형별 체육지도 전략에서는 지적장애, 정서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과 지도 전략, 시각장애 특성과 지도 전략, 청각장애 특성과 지도 전략,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의 특성과 지도 전략이라고 하는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2챕터 모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수체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라고 하는 ICF에서 제시한 장애에 대한 개념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번 유형과 정도가 같은 장애인들이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3번 기능과 장애는 건강 상태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다. 4번 장애는 개인 주변의 태도, 환경적 장벽 사이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 정답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애의 개념과 상호작용을 이야기한 I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라고 하는 요 개념을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CF의 구성요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일렬의 그 모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숙지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매년까지는 아닌데요. 한 경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ICF 여러분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숙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ICF
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을 포함한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의 두 가지 기본 목록에서 신체적 관점 및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 서술을 하였으며 특정 건강 상태의 개인을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F에서는 개인의 기능 수행 건강 상태와 배경 요인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거나 매우 복잡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 구성 요소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1번은 환경적 요인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고요. 유형과 정도가 같은 장애인들이 동일한 활동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ICF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미국 관보가 체육을 정의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기 기억, 건강과 운동 체력의 발달, 니은 특수체육, 적응교육, 움직임교육, 운동 발달을 포함한 것, 디귿 수중활동, 무용, 개인과 집단의 게임과 스포츠에서의 기술 발달, 리을 기본 운동 기술과 양식의 발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해당되는 것이 모두 체육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미국 관보에서 체육을 정의한 내용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쭉 봐도 어느 하나 뭐 빠질 만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블룸이 분류한 교육 목표 영역에 따라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기의 요인과 교육 목표 영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기억, 긍정적 자아, 사회적 능력, 즐거움과 긴장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그 스포츠 교육과 공부에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적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운동의 기술과 양식, 체력,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은 뭔가요? 사이코모터스, 심동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벌써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디귿 마저 보겠습니다. 놀이와 게임 행동, 창조적 표현, 인지 운동 기능과 감각 통합에 대한 것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특수체육의 목표는 우리 그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르치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 목적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은 정의적 영역, 니은은 심동적 영역, 디귿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개별화 전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TP에 대한 문항이네요. 1번 장애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체활동 선호도를 알아본다. 2번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사회 적응 기술을 가르친다. 3번 장애 학생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도 있는지를 확인한다. 4번 장애 학생의 현재 및 미래의 기대치를 논하기보다는 과거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자, 요거는 사실 그 개별화 전환 계획을 전혀 몰라도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정답은 4번이죠. 4번을 통해서 과거의 활동을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기대치를 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개별화 전환 계획 ITF는 개별화 교육 과정에서 첨부되는 계획으로 장애 학생이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학 시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문서로 작성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우리 보통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것을 팝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D가 붙어가지고 팝스 D라고 해서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는 개인의 건강 체력이 동일 장애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 어느 정도인지를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동일 그 장애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평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평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규준 참조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애 학생 건강체력 평가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항목, 방법, 기준을 개발하여 장애 학생의 건강체력을 평가하여 맞춤형 신체활동 처방을 계획할 수 있는 종합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실시하는 기준 참고 검사 상대평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특수체육론 과목 2023년에 기출되었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어려운 문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고 하면 ICF 정도가 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수체육론 과목에 2023년도에 기출되었던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